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을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규현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전 잘 지냈죠. 홍기찬 쌤 보고 싶었어요. 네, 저번 주에 안 오셔서 못 오셔서 뵙고 싶었는데. 요즘 뭐 저도 바쁘지만 취준생들이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준비하고 시간 관리 잘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원 학생은 또 어떻게 지냈어요? 저 어제 아침에 처음으로 토익 시험 쳤는데 그래요? 네. 처음 쳤어요? 네, 처음 쳤는데 시간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해서 한두 번은 더 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토익은 확실히 몇 번 보다 보면 좀 맞아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경험이 쌓이면 좀 더 네. 익숙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음번에 더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상식 퀴즈부터 해볼까요? 신영 씨가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누구, 상국형? 아, 또 놀릴 것 같은데. 그러게요. 무식이 큰일 나올 났네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거는 근데 좀 쉬운 거여서 일단 각자 이제 뒷페이지에 적어주세요. 아, 다 왜요? 뒷페이지에 주관식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들어주세요. 아니죠, 캠퍼스 특파원에게 이런 우선권이 있는 거죠. 아니 이런 한 번에 할 재밌는 거야. 진행이. 아니 한 번에 할 거야. 이거는 좀 틀리면 멍충이지 진짜. 주관식이 난 진짜 어려운데. 말도 안 섞을 거다 이거 틀리면. 주관식인데요? 주관식인데. 아니 근데 형님이 문제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진짜 모르면 똥멍충이에요 진짜.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우리 게임 이론으로 일명 겁쟁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뭐예요? 자, 한국이다, 진짜. 우리가 자주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없다. 진짜 이거는 진짜 나 말도 안 섞을 거다. 이거. 우리가 자주 먹는 거의 게임이야. 먹는 게임이요? 거에 게임이요? 와, 이렇게 해도 모르면 게임? 진짜 저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땡땡 게임이야. 땡땡 게임? 자, 5초 줄게요. 5, 4, 아, 그런 게 3, 어딨어요. 2. 그럼 이걸 몇 번을 할 거야? 최선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몇 번을 해? 초성 힌트. 아니야. 조선 힌트 괜찮네요. 4, 초성 힌트. 3, 2, 1, 땡! 들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아니, 빨리 들어주세요. 아무거나 썼습니다. 자, 우리 학생, 기원 학생, 아. 치킨 게임. 잘 맞다. 아니, 뭐라고 썼어? 들어봐. 밀크 게임. 밀크 게임. 그냥 먹는 게 오늘 아침 우유를 먹고 나와서 먹은 게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치킨 게임. 맞아. 와, 맞아. 뭐 썼어? 저는 그냥 땡땡 아무것도 안 썼어요. 떠오르는 게 진짜. 없었어요. 밀크 게임. 맞아. 그래서 밀크 자동차 2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누가 먼저 멈추나 하는. 맞아, 치킨 게임. 진짜. 기원 학생 앞에 지어놓은 말이 저를 너무 뭐였어요? 러시아 룰렛. 러시아 룰렛 게임 그래도 그것도 네. 게임이니까. 그래도 밀크 게임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 밀크 게임. 진짜. 우리보다 낫네요. 아니,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안 떠오르잖아요. 이게 아니 이렇게 게임 설명해주고 치킨 게임이. 식품 이름까지 얘기를 해줬잖아. 이 정도면 식품이라 그러면 음식이라 그랬었어요. 저 치킨인데. 음식이라 안 했어요 내가? 식품이라 그랬어요. 아무튼 식품이든 음식이든 거기서 했잖아. 거기서. 거기지. 자 일단 우리 다 맞춘 걸로. 누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치킨 게임은 그야말로 2판 4판의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될 때 나오는 말로 20세기 후반 우리 미국과 소련의 극단적인 군비 경쟁을 비꼬는 말이기도 하고
각국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경쟁을 비꼬는 등 각 분야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일 초계기 갈등이 우리 치킨 게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맞아요. 아유, 이 똥멍충이들 진짜. 아이, 치킨 게임 알고 있었어요. 전혀 알고 있는 전혀 생각을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이건 진짜 상상도 좀- 못했어요. 네. 이건 진짜 좀 쉬운 거였어.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알았어야지. 이렇게 초성을 줬었어야죠. 아니 뭘 처음까지요. 주관식이 되면 이렇게 어려울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퀴즈 이제 정답은 치킨 게임이고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가 왜 밀크 게임이라는 정답이 나왔는지 왜 알 것 같아요. 지금 대본을 보다 보니까 알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푸르밀입니다. 1978년 롯데유업으로 창업, 롯데그룹 계열사였다가 2007년 분사했습니다. 2009년 사명을 푸르밀로 변경한 뒤 기존 유사업과 함께 B12 비타민 워터를 출시해 음료 사업과 식육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사업을 다각화시켰습니다. 주력 제품인 유산균 발효유 비피더스는 매년 2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발효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 외 살로우유, 뼈가 튼튼 고칼슘 우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우유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와 제휴해 커피 우유를 생산, 헛개나무차, 푸르티와 자체 육가공 브랜드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푸르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밀크 게임이 생각났나 봐요. 지금 웃음을 계속 참고 있는데 네. 푸르밀 이름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제품을 이용할 때 제대로 확인한 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음료를 살 때 상품을 보고 이렇게 꼭 이거 어디서 만들었구나 하고 구입을 한 경우는 좀 없잖아요. 네. 근데 규원 학생 같은 경우는 푸르밀에서 나온 제품 좀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저는 푸르밀 그래도 가나 초코우유가 그 초코우유 중에 좀 손에 꼽히는 음료라서 그래도 네. 좀 친숙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국이 형은요? 혹시 네. 푸르밀 개인적으로 이게 마른 사람들이 이게 우유가 안 맞아요, 잘. 그 먹으면 바로 이렇게 약간 네. 그래서 저는 우유를 어릴 때도 잘 안 먹고 우유를 엄마 때 받아 먹는다고 그 돈으로 제가 띵땅을 쳤거든요. 띵땅 쳐서 뭐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까지 계속 우유를 먹은 줄 알아요. 네. 근데도 키가 저렇게 크시다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치고 잘 컸어요. 오. 네. 그러면 이 시간 푸르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살펴봐야겠죠, 전쌤? 네, 지난 1년 동안 푸르밀과 관련해서 한 4,780여 건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연관을 보면은 우유, 커피, 초코, 편의점 뭐 이런 단어들 보이고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푸르밀을 또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간식이나 딸기, 요새 이제 뜨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푸르밀에서 내놓은 연유 라떼. 예.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연유 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이 제품을 내놨는데 잘 팔리고 인터넷상에서도 큰 관심 받고 있고요. 근데 그 연유는 뭐예요? 연유가 설탕 덩어리 달콤한 아닌가요? 그 일반 우유랑 좀 액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뭘로 나는 아직까지 연유를 해도 연유를 뭘로 만든지를 모르거든요. 우유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자막에 감독님 좀 해주세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여러 귀찮게 하네요. 예, 그렇다면 푸르밀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홍쌤? 1월 달에 그 신입들의 수시 채용 공채가 열렸는데요. 실제로 공채들을 분석해 보면 영업 직군에서는 이제 근무지가 이 기업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원주, 대구 지역에서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 직군이 일반적으로 우유 및 음료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기존 대리점을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신규 대리점을 개척하는 이런 직군에서는 대졸 이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주문 접수와 이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 직군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고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쪽 직군은 이제 서울로만 채용이 오픈됐고요. 그다음에 영업 기획 직군 이거는 판매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매출 또 이런 유자재 유제품 업종은 이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이제 이 물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물류 분석을 하는 파트 직군이 영업 기획 직군에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 마케팅 직군에서도 채용이 열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한 자리 숫자로 공지된 거 보면 인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도 이런 틈새에 좀 공채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이 이제 3월 공채를 앞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즌 전에도 이런 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안테나를 좀 높게 세우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게 구직자들에게 요즘 좀 중요한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한근의 소문. 네.
음료도 트렌드라고 카더라. 네, 요즘 뭐 모든 분야에서 트렌드를 많이 중요시하게 하고 있는데요. 마시는 음료도 마찬가지로 우리 트렌드를 따라야 우리 성공한다고 합니다. 푸르밀이 우리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을 개발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지금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트렌드를 이렇게 뭐 따라간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유제품이라고 하면 뭐 우유, 요구르트, 그다음에 뭐 바나나, 뭐 딸기, 초코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존에 이제 커피가 이제 떠오르는데 푸르밀은 지금 신제품 출시에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 실적을 보니까 작년 이제 18년도 1월서부터 8월까지 전년 대비 2배가 웃도는 무려 27개의 신제품을 출시했고요. 102억 원어치의 판매를 일궈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토가 우선 신제품은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소비자 트렌드를 빨리 읽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존에 없던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이제 모토를 띄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반응이 좋은 제품들을 보면 꿀이든 미숫가루 우유,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연유 라떼, 그다음에 숙취 해소용으로 예전에 제 회사 다닐 때 보면 요구르트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 회사에는 숙취 해소용 속프로유라는 우유,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탈모에 좋은 TS 블랙빛 밀크. 뭐 이런 식의 제품들, 그리고 콜라보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 TS 샴푸는 이 샴푸 만드는 회사인데 이 브랜드하고 제휴를 해서 TS 블랙빛 밀크가 실제로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17년도 때 우리 과자 중에 유명한 장수 과자 중에 바나나 킥이 있는데 이것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바나나 킥 우유를 또 출시를 해서 여기 18년 들어서 400만 개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고정화된 이 유제품 업계에서 아주 새로운 신제품 출시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제품들이 많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 또 푸르밀 직원들의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건 푸르밀이 이제 2017년 기준으로 직접 공개한 건데요. 평균 연봉이 5,230만 원입니다. 대졸 신입사원이 3,560만 원 받고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이 평균 연봉을 5,230만 원을 두고서 우리가 그동안 소개했던 기업들 생각해 보면 뭐 대충 이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성공 비결 1 소통, 샵 성공 비결 2 보상입니다. 우리 시중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우리 유제품 업계에서 푸르밀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비결은 두 가지인데 우리 첫 번째가 우리 원활한 소통과 두 번째가 파격적인 보상이라고 합니다. 소통과 보상,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쌤? 그러니까 이런 기업 문화가 이제 좀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변화의 어떤 기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5년 만에 한 3배 가까이 되는 매출 신장을 보이는데 그 이후부터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월에 이 새로운 신동호 대표이사가 회사에 취임하게 되고요. 네, 이분이 그 신준호 푸르밀 회장 차남이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또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기업 문화를 좀 바꿔야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소통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여기에 맞는 변화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애로사항 경청하고서 이를 반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좀 사기가 많이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정책에 앞서서 그 상반기부터 주 25시간 근로를 도입해서 지금 사실 푸르밀 직원들은 워라밸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돼서 이 실적이 좋아지면은 또 보상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일단 2018년부터 실적이 우수한 영업 지점에는 1,000만 원을 바로 돈으로 주는데 300만 원은 이 지점장이 받게 되고요. 나머지 700만 원을 직원들에게 나눠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근무평가 우수 직원에게는 특별 포상이 주어지는데 요즘 사실 젊은 친구들은 여행 가는 걸 가장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2박 3일 동안 그냥 제주도를 시원하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놓고 또 실적이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보상해주는 이런 제도를 인해서
사실 다시 푸르밀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푸르밀이 분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신씨 가문이 오너로 있는 한은 롯데그룹과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취준생이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홍 쌤? 기업의 히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알고는 가셔야겠지만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거든요. 실제로 푸르밀도 그 롯데 신격호 회장의 6째 동생이 이제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었는데 과거 신격호 회장과 그 롯데제과 양평동에 있는 부지 소유권 가지고 법적 분쟁까지도 겪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룹이라는 표칭을 많이 쓰고 범계열이라는 표칭을 써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있고 현대백화점 그룹이 있고 아산현대 그룹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합쳐서 범현대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범삼성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있고 신세계그룹이 있고 또 CJ그룹이 있고 뭐 이런 걸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범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업무를 수행해 보면 뭐 범계열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거의 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그룹에서도 계열사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에 요거를 이제 하나의 몸뚱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건 좋지 못하죠. 알고는 가시되 그런 식의 접근을 자소서나 면접장에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푸르밀에 대한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VIP는 어린이, 샵 우유 캠페인입니다. 우리 푸르밀이 유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 만큼 최고의 고객은 우리 어린이라고 하는데요. 우유는 어린이를 튼튼하게도 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로 어떤 좋은 일을 할까요, 전쌤? 그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 감전 사고가 5세 미만 영유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이제 푸르밀이 앞서서 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뭐 이 외에도 유치원생을 위한 전기안전 교육과 취약계층 대상을 한 공동 후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이 만화를 통해서 무언가 습득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이거를 푸르밀 우유에 이제 사파 형식으로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전기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를 통한 캠페인이 좀 기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현 학생은 우유를 통한 또 다른 뭐 사업 아이디어를 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떠오르나요? 요새 반려동물 먹거리에 워낙 다양한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으로 사람도 그리고 반려동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봐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식품 관련 기업을 좀 오랜만에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질문이요. 식품 관련 기업에 취업하려면은 좀 해당 그 기업의 식품을 좀 많이 먹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 이제 그런 질문 잘 하진 않죠, 이제 구직자들이. 그러니까 뭐 CJ 예전에 이제 제1대당 자소서를 낼 때 뭐 햇반 얘기가 항상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아주 취업 초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제품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 제품을 알게 됐다 뭐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본인을 뽑아야 될 주된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직무에 대한 접근이죠. 그 제품 물론 식품 영양을 전공해서 이 유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발효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 위생관리가 철저하고 아이들에게 판매되는 유제품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해썹 인증 과정을 내가 거쳤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 이런 소비재 유통 필드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제품들은 편의점, 그다음에 마트 이런 유통업과의 전략적인 제휴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점 선정도 중요하고 그다음 유제품의 이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물류 흐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나 커피 뭐 이런 부분으로 고리를 걸지 말고 위생관리와 그다음에 직무적인 역량 그리고 마케팅 전략과 SCM에 대한 경쟁력 이런 식으로 제품보다는 직무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3월 시즌이 오픈될 텐데 기업의 자소서를 많이 쓸 수 있고 더 파워풀한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규현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베트남에서 연유 커피가 유명하다는 건 다들 잘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를 베트남에서 다녔는데요. 네, 저도 학교 끝나고 이 연유 커피를 길거리에서 자주 사 먹곤 했습니다.
이 커피의 쌉싸름한 맛이랑 연유의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 한국인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아서인지 최근에는 베트남 여행의 필수 코스로 이 연유 커피를 사 먹으러 콩카페에 가게 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이 인기가 이제는 더 많이 불어나서 얼마 전 연남동에도 이 콩카페 1호점이 생겨났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연유 커피의 맛 궁금하잖아요. 이제는 푸르밀의 연유 라떼로 쉽게 편의점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푸르밀의 연유 라떼는 단돈 2,000원인데요. 연남동 콩카페 연유 커피가 5,000원, 6,000원대인 걸 생각하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또 이 연유 라떼를 그냥 마셔도 되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이 연유 라떼에 우유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홈카페처럼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푸르밀 연유 라떼에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푸르밀이 환경 문제를 신경 써서 플라스틱 캔 대신에 카토캔이라는 그 친환경 종이로 만든 용기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친환경적인 소비도 하시면서 베트남의 연유 커피를 편의점에서 손쉽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들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영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한 번 정도는 먹어보고 싶네요. 네, 한 번 정도는. 저도 한 번 정도는 먹어볼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도대체 연유가 뭔지 아까 왜 질문 다 하고 계셨나요? 시럽 연유가 들어간 우유인가요? 아니면 저도 이제 우유의 가공 제품 네.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아. 네, 잘은 몰랐습니다.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뭐. 명확한 거랑 연유 모르는 게 그러니까 이성부터가 좀 자주 드시니까 그렇구나. 드셔보셨으면 혹시 아실까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연유라든가 커피라든가 이게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갔다든가 건강에 대한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조금 고민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상국이 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까만 반을 말해드리고 싶고, 네? 까만. 네,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 베트남 베트남에 애들이 다녀오셨잖아요. 이것도 배움도 있어야지 웃음이 있고 한데 애들이 또 배움이 없으니까 웃음이 없네요. 아니 근데 그 콩카페를 약간 예를 들었는데 콩카페가 코코넛 커피가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 나는 코코넛 커피 콩카페를 연유 커피를 먹으러 간다는 거를 내가 처음 들어가지고 코코넛 커피도 유명하지만 거기 네. 이제 연유 커피도 네. 대표 메뉴라서 대표 얘기를- 메뉴에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전혀 없던데. 제가 왜냐면 콩카페를 제가 한 10번 넘게 가봤거든요. 엄청 많이 가셨는데요? 예, 제가 왜냐면 되게 하노이하고 다 가봤는데 대표 메뉴에 연유 커피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나 단 한 가서 먹은 것 같은데 콩카페에서 연유 커피. 아니 있는데 이제 대표 메뉴로 이제 코코넛 커피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약간 거기 약간 정보에 오류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특히나 면접관이 최근에 베트남을 막 10번 이상 갔다 오셨거나 할 때 이런 공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거든요. 네. 이게 축구 콩카페를 모시고. 4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유 커피를 제가. 근데 아무튼 이게 약간 연유 커피에 대해서 근데 약간 이게 맛에 대한 설명이 베트남을 안 가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몰라요, 진짜 연유 커피라고 하면. 약간 맞아요. 그 감이- 쓴맛을 연유가 이렇게 그 믹스해주는 맛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천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이상하게 상국 씨랑 요즘에 사석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마저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앞에 이제 베트남의 연유 커피가 유명하다는 얘기가 너무 도입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차라리 이 연유 라떼를 설명하는 데 더 투자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거를 먹게 하려면 기존의 다른 커피를 이제 사 먹던 사람들 그리고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먹게 할지 좀 구미를 당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유 커피가 다른 커피와 좀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든지 굳이 설탕을 넣은 아니면 다른 달콤한 걸 넣은 그런 커피가 아니라 연유 커피를 왜 먹어야 되는지 한번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뭐 맛이나 향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왜 이 커피에 연유를 넣게 됐는지라든지 그런 지적 호기심을 좀 채워주면서 뭐 가격대 같은 건 잘 이야기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커피 먹지 않는 분들은 사실 또 어떻게 하면 유입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간 안배라든지 이 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좀 다른 곳에 많이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홍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발표는 이제 템포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색깔들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연유 커피를 못 먹어봐서 기원 학생 먹어봤죠. 네, 그럼 이게 제 추측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라떼보다 달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저는 이제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뭐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라떼도 먹을 때가 있고요. 라떼하고 아메리카노가 아마 대중적인 그 아이템이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단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뭐 초코라떼 같은 것도 먹고 뭐 카라멜 마키아토도 먹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품은 포지셔닝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커피를 즐길 때 지금 베트남의 연유라는 핫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고요. 기존에는 그냥 라떼만 즐겼던 고객들, 그렇지만 또 초콜릿 막 들어간 그 커피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 중간 동조 포지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고객들에 대한 포지셔닝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품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를 트렌드하게 이 제품을 한번 즐길 수 있는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기존의 커피 고객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틈새 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하지만 다른 제품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제품을 먹는 게 부드러울 거다라는 식의 접근이 좀 마케팅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기현 학생 얘기보다는 조금 더 설득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업들은 세분화시켜가지고 전략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추가되면 지금 발표보다도 더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상국영. 빠르게 우리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하 직원이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계속 고집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부하 직원이 고집하는 생각이 아예 틀린 거라면 우선 먼저 업무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회사의 모든 업무는 협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부하 직원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원 학생 답변이 지금 이제 상황을 세그멘테이션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이 얘기하고 있는 의견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우선 업무를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데드라인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기일을 엄수한다는 건 특히나 뭐 유제품 업종에서는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엄수를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성격들과 업무 성향, 학업 기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레포트는 좀 늦게 내면 여러분들 학점이 좀 깎이는 수준이지만 고객사에게 유통업체에게 유제품이 만약에 적재에 못 들어가면 아예 그 제품을 폐기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원 학생 답변은 좋은 것 같고요. 데드라인 엄수가 실제 현직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것도 모든 구직자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푸르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원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우선 저는 가나 초코우유로 되게 친숙한 기업을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오늘 많은 내용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푸르밀도 참 용기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바나나킥 우유라는 걸 사실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수많은 우유 업종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빙그레 그 단지 우유 그 성공 신화를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바나나맛 우유가 출시됐고 뭐 바나나는 하얗다 해가지고 하얀색 바나나 우유도 맞아요. 나오고 하지만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제가 만약에 CEO라고 하면 야, 그 바나나 우유는 뭐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거 좀 해보자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콜라보를 해가지고 또 판매가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면접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물어보냐면 현재 어떤 장벽이 있으니까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시장을 돌파하고 그 작은 틈새를 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사장님이 했던 그 도전들의 히스토리들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내가 보조자가 돼서 동참했던 히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좀 자소서에 녹여내고 면접장에서 어필을 하게 되면 도전 정신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 있는 기업에 취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푸르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